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네수엘라, 일본,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두로가 전 국민의 총기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화 4만 톤급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의 칼자루는 일본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중국과 일본 본격적인 히토류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세계 부정선거의 메카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만은 지금 빠르게 미국 무기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파는 무기들이 전부 이제 쓰레기로 입증된 것들, 그런 것들이죠. 자, 대표적인 게 카미카제 드론입니다. 이것을 타이베이 타임즈에서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패트리샤 마린스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미국 무기회사 안드레일 그리고 이제 에어로바이로멘털 이런 회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AI를 이용해서 첨단 무기를 만든다 이러는데 다 폭망작들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스위치 블레이드입니다. 이걸 이미 폭망했는데 720대를 6천만 달러에 구매한다. 그리고 안드릴로부터 이제 알티우스 600M 300기를 이제 3억 달러에 구매한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만인들도 이제 강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이 대만 무력의 군사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미국에 상납하는 용도죠. 자, 우크라이나전에서 알티우스 600M 온갖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러시아 전자전에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스위치 블레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이것을 미국은 그냥 이제 대만에 떠넘기는 거죠. 대만은 이것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무기를 산다 이때는 조금 전략적인 것도 있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서 사실상 상납이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어떤 안보 관련된 도움을 기대한다든가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어쨌든 무기 자체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비싼 값을 주고 이제 사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히토류 관련돼서 이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제 나은 입지에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 히토류 강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일본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 자체도 이제 히토류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일본이 개발하지 않은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히토류 관련돼서 견제를 해줄 수 있는 나라, 그 테크놀로지를 가진 나라는 현재 일본과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이 일본은 이제 해저에서 어떤 이제 광물들을 캐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히토류를 만들어낸다, 생산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어떤 비관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죠. 바다 밑 깊숙한 곳에 물 내려가지고 캐내고 이게 과연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 전략적으로 일본 자체를 이 중국의 독점으로부터 지킨다. 일본에 어떤 첨단 산업이 있는데 중국이 히토류를 끊으면 마비가 됩니다. 이런 것을 막아야 할 필요를 일본은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부장에 있어서는 어쨌든 일본은 세계 최강자입니다. 자, 그리고 미쯔비시 상사 카자흐스탄에 이제 어떤 광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륨을 조달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 갈륨은 전기 자동차와 그리고 CDC 데이터 센터의 파워 반도체의 필수적인 이제 히토류입니다. 이 세계 생산의 90% 이상을 이제 중국이 독점하는데 이 카자흐스탄에서 미쯔비시 상사가 사와서 또 이렇게 가공을 하겠죠. 일본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크놀로지가 있는 거죠. 미국의 제조업 복원이 힘든 이유는 이런 기본 테크놀로지가 미국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제조업이 다시 부활하는 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어쨌든 많은 이제 해수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처럼 이제 알을 박은 섬들이 있죠. 이 주변 수역에 이제 해저에 이제 캐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히토류 원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진흙을 캐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걸러내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항공모함이 바로 1위 지나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돼서 이제 중국이 일본을 견제한다. 이 중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태평양 섬의 섬들, 이들 섬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어정쩡한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것은 이제 자국의 영토다. 그리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제 어정쩡하게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부정한데 그냥 이리 쑥 지나온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지하에서 진흙을 캐내서 여기서 이제 걸러낸다고 합니다. 이런 테크놀로지를 일본은 개발해서 지금 이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정도 많은 양이 여기에 있을까 이것도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이런 장비들 일본 이제 기업들이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장비들 사진이 올라오고 있죠. 자, 이 중국은 항모를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이쪽 지역 바다에 대한 일본의 주권도 부정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력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거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것은 뭐 남진해에 똑같습니다. 이 중국은 거기에 이제 뭐 인공섬 같은 거 만들고 여기는 이제 중국 바다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은 이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냥 항모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그것과 좀 유사한 작업이 있는데 어쨌든 일본 내에서 지금 뭐 중국 때리기 감정 이런 것을 뭐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중국이 2050년이 되면은 한국을 먹고 그다음에 뭐 일본도 일정 부분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중국의 팽창을 두려워하고 이제 중국을 이제 억눌러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미국이 요구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일본은 이번 사태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스스로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의 해군력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살기 위해서 무언가 여기에 대응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많은 이제 국방비를 쓰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협중 감정, 반중 감정 이런 것을 좀 이제 이용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중국은 아닙니다만 이 오사카에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뭐 베트남 깃발을 흔들고 뭐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오사카 가니까 이 호텔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정말 많더군요. 과거 이제 뭐 일본 가면은 이 록동기나 이런 데 보면 호텔에 이제 방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뭐 브라질에서 오고 이랬습니다. 브라질과 뭐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태국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 오사카 지역에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호텔에서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전부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더군요. 자, 그리고 다카이치 지지율 확실히 이제 어떤 민족적 감정, 국가적 감정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이 지지율에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뭐 이 중국을 때리고 이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특히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미 의회 상원에서 일본에 대한 중국의 위압적 행위, 뭐 군사적인 위협 이런 것을 중단해라 이런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만에 대해서 군함을 이용해서 이제 포위하고 겁을 주고 이런 행동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비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군함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클래스 이제 뭐 전함을 만든다. 엄청 큽니다. 거의 뭐 3만 5천 톤, 4만 톤급을 만드는데 이런 종류의 함정 뭐 과거의 야마토에 이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함정이 커지게 된다. 여기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전자전입니다. 전자전을 할 경우 엄청난 전력이 소모됩니다. 자, 이제 핵을 이용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뭐 적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트렌드에 반대되는 거죠. 이 적들, 러시아와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외부에 이제 플라즈마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전이 먹히지 않습니다. 이런 함정이 한 방에 골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중국 역시 공허 구축함 만톤급 이런 것을 찍어내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경우 뚜렷하게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함정을 찍어내는데 특히 러시아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 4만 톤급 여기에 대해서 미국인들 군사 전문가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것을 왜 이제 꺼내들었는가? 이것은 그냥 트럼프의 과시용이 아닌가?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미국은 1990년 이후, 자, 이제 알레베크급 구축함이죠. 이 이후 성공적인 함체를 건조한 적이 없습니다. 주말트, 그리고 이제 코르벳함, 연안, 리토럴함, 이런 것들 모조리 다 폭망했습니다. 만들고 나면은 제작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든다. 경제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스크랩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포드 항공모함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억 달러 쏟아붓다가 이제 올해 취소한 거 바로 이 컨스텔레이션, 이 프리기담입니다. 사실 미국은 여기에 집중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스크랩 처리하고 갑자기 뭐 4만 톤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트럼프식의 좀 보여주기식 그런 것이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0억 달러, 14억 달러 이런 종류의 비용이 드는 함정을 미국은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경제성이 있는 함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 3,000톤에서 7,000톤급. 자, 이런 것을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서 또 대량 생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중국 해군을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특히 군 관련된 조선 사업의 실패, 여기에 대해서 미국인들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 해군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블레릭도 이제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쪽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선박의 생존 가능성 극히 희박하죠. 자, 그리고 미국이 이런 것을 많이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함정을 찍어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대형 선박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것은 미국의 재정적으로 이제 엄청난 부담을 주고 미국 전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쇠락하는 미국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엄청 큰 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이제 브라이언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이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함 모가미급이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제가 지난 방송에도 여러 번 들었는데, 일본이 만든 이제 모가미급입니다. 1호는 좀 이제 문제가 많았습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 이 추진체 이런 데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2호는 근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한 4,000톤급에서 7,000톤급 이 사이즈 중에 가장 뛰어난 함정이 아닌가, 선체는 그렇습니다. 물론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무장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탑재하는 미사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걷어내면은 언제든지 다시 이제 공격용 미사일로 무장할 수가 있는 거죠. 모가미급은 분명히 이제 이 선체 자체로는 세계 최고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타가 다 공인하는 거죠. 미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가미 클래스, 이것은 2호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진수했는데 이렇게 쫙 가는 이제 이게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자, 이들은 이 모가미급이야말로 이제 중국의 함대를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수단이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이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양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캐나다가 6척 정도 사고 이제 호주가 한 20척 정도 산다고 합니다. 지금 뭐 1호, 2호 이렇게 같이 정박되어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가미 클래스는 필요에 따라서 작은 사이즈 4,000톤급 그리고 7,000톤급 미사일 순양함이죠. 이 정도 사이즈로 다양하게 이제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전문가들도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해군 함정 건조 관련되어서 계속 이제 실패했습니다. 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모가미급 이 테크놀로지를 미국에 이제 이식시키자. 뭐 일본과 협력해서 미국 내에서 공동 생산하는 겁니다. 이 경우 매우 빠르게, 그리고 이제 모가미급은 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제를 갖췄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생산해서 모가미급으로 일단 무장한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미국이 또 스스로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가미급은 25,000톤급 대형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설계도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미국이 이용하자. 어쨌든 이제 그 사이즈가 큰 선박이 미국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선박이 이제 이 발전 용량이 커야 전자전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 25,000톤급 필요하다. 일본은 실제로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뭐 그냥 상상도입니다. 뭐 설계도는 없고 아직 이 트럼프 클래스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자, 지금 미국이 생산 역량, 이제 조선 관련된 역량이 너무나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이건 뭐 한국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와 유럽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 콜벳함, 이제 작은 사이즈죠. 이런 함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원형 해군을 과거에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거 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런 종류의 야심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물밑에 깊숙이 숨어가지고 핵을 이용해서 보복할 수 있는 능력, 핵 잠수함 이런 데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미국을 견제하고, 자, 뭐 미국을 침공하겠다, 몰고 가서 미국을 겁을 주겠다, 이런 의도는 없는 거죠. 반대로 러시아는 유럽 각국을 상대해야 됩니다. 특히 흑해나 발틱해. 자, 여기서 모스크바함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덩치 큰 이런 것을 운용하다가 한 방 맞았습니다. 이 작은 사이즈 콜벳함. 자, 이런 것은 한 대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콜벳함의 무서운 점은 바로 여기에 지르콘이 들어있다는 거죠.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함정이 프랑스와 영국의 거대한 함정 한 7,000톤 만톤급 이런 함정을 직격으로 위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다량으로 찍어내어서 러시아 바다를 보호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틀어선 같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보다 좀 앞선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이 콜벳함을 가진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만든 콜벳 함정. 자, 이것은 미래 모형도인데 최근에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주 이제 멋있다. 그리고 최신형이다. 이런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죠. 그리고 스텔스 선체를 갖췄기 때문에 비교적 이 레이더 탐지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사이즈 함정을 찌어내어서 이제 스웨덴 주변을 보호하는 거죠. 이것은 뭐 러시아를 대항하는 겁니다. 이 러시아 역시 이 스웨덴의 이런 콜벳함의 위력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량의 이제 콜벳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스웨덴 콜벳함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포입니다. 한 20km까지 사격할 수 있는데 매우 빠르게 이렇게 쏘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숨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필요할 때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스웨덴 이 콜벳함의 위력 그리고 이제 우수성 이런 것이 지금 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함정을 많이 찍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제 이 잠수함을 몇 척 가지고 있나 이런 이야기인데 30척 이상이라니까 아닙니다. 69척입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잠수함의 실상은 어떠한가? 공식적으로는 72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용 가능한 거 이것은 30척 미만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잠수함들이 어디 있나 보면은 대부분이 정박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잠수함은 그냥 이제 강철로 이렇게 갔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타이타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밑에 많이 발랐는데 이 미국은 그런 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티타늄을 가져와서 이제 써야 되죠. 그래서 자 이제 포기하고 강철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유지보수를 굉장히 자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에 한 30척만 이렇게 이제 운용 가능하다. 자, 이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22척의 잠수함을 이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큰 차이가 나지 않죠. 만약에 30척이 사실이라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수함들이 계속 뭐 도크에 있고 이러는데 뭐 시애틀 이제 앞쪽에 가면 이제 브레먼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해군 기지인데 이게 잠수함들이 있는데 그냥 이제 일반인들도 지나가면서 보면은 잠수함들 이건 물론 옛날 잠수함들입니다만 이렇게 뚝뚝뚝뚝 있는 거 보입니다. 저희 미국이 과거에 이제 많은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또 퇴역도 빠릅니다. 이렇게 그냥 두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고철 처리해야 되는데 미국 역시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데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뭐 대형 잠수함 이런 데 이제 돈을 때려박았죠. 그런데 이제 미국도 소류급 이런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잠수함이 여러 척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중국 해군을 딱 매복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마두로는 뭐 매일 TV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라 그리고 미국의 위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일자리, 주택, 미국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라고 국민들이 표를 던졌다.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 석유를 노리고 있고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다. 자,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군 현대사에서 좀 이제 찾아보기 힘든 엽기적인 방식으로 이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역사를 잘 알고 베네수엘라 사회 그리고 정치적인 역학을 아는 분들은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거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고 뭐 마두로 독재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은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죠. 마두로는 퍼핏입니다. 물론 뭐 완전 퍼핏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힘들지만 그 뒤에 있는 세력 바로 이 볼리바르 민병대나 이들이 진짜 이제 세력이죠.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베네수엘라를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끌어가고 있는 세력은 거대한 집단이라는 겁니다. 수백만, 500만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천몇백만의 국민들. 이들이 바로 이제 이 베네수엘라의 본체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리인으로 차베스 그리고 마두로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죠. 차베스 대통령이 중간에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체포되어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볼리바르 군대 뭐 10만, 20만 우 가가지고 그냥 끄집어낸 거죠. 뒤에는 또 국민들 몇백만이 이렇게 길에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일기에도 펜스 부통령 이런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반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두로 한 명 제거한다고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뒤에 수백만, 천만의 이제 손에 무기를 든 세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베네수엘라를 비판할 때, 자, 민병대라고 있습니다. 볼리바르 뭐 이런 애들인데, 이들이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있고, 자, 이제 뭐 있습니다. 이들이 수백만입니다.
자, 이걸 보고 자기들 지지자들에게 이제 총을 주고 반대파를 탄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바로 이들이 본체다.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마두로가 왜 총을 주는가? 이것은 자, 이들 볼리바르가 자,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서 국가를 지키겠다. 마두로가 이제 뭐 미국 폭격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제 군사 테크놀로지를 감안하면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이 맞서야 할 것은 수백만의 민병대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한 거죠. 자, 이 군대가 무너진다. 만약에 이제 주요 군사시설이 파괴된다. 이 경우 민중이 전쟁을 한다는 거죠. 게릴라전입니다. 이것은 뭐 미국에게 악몽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자, 지금 이제 무기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냥 받아가지고 집에 무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국가는 함부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글쓴이는 이라크를 비유했는데 뭐 이것은 좀 잘못된 비유입니다. 이라크에서 만약에 이제 총을 나눠줬다. 이때 시아파 민병대들이 후세인을 끌어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만 베네수엘라에는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 베네수엘라, 뭐 쿠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한 어떤 이 민중 집단이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 석유, 이것은 국민들의 것이야. 그런데 미국은 아니야. 그거 미국의 투자업체 거야. 물론 뭐 미국이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지분의 일부만 투자합니다. 인프라 깔고 이런 건데.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그거 우리 거야. 그리고 내가 경제 제재로 그 수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자산을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 바로 이것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멘탈리티, 볼리바르의 멘탈리티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군은 이제 볼리바르 민병대 이들은 국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총 쏘는 뭐 이런 훈련을 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종류의 이 게릴라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무기를 지급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5,000개의 이글랍니까? 이렇게 이제 스팅어 미사일 같은 거죠. 이런 것을 두고 언제 어디서 미국의 뭐 전투기, 헬기 이런 것을 요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엄청난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이제 초음속 이 대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교적 구형입니다만 상당한 위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죠. 이 미사일, 러시아제 미사일입니다. 러시아제 미사일은 언제나 좋았습니다. 과거에도 뛰어났고 지금 현재 신형으로 만들어진 것도 뛰어나죠. 자, 그리고 미국의 전투기들이 이렇게 뭐 이륙해서 좀 근접한다. 이때는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공군기를 띄워버립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미국의 이제 공군기지 공습,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차하면은 뭐 브라질이나 이런 이제 우호국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군력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맥스 브루멘탈이 이제 이런 걸 올렸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 20년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비즈니스 조건도 미국에 유리하게 해주고 원유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 미국과의 경제 교류만이 베네수엘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베네수엘라도 하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리지오널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애미 기반을 둔 급진적인 어떤 이제 이념 집단, 이들의 말에 이제 트럼프가 휘둘린다는 거죠. 진짜 공격하면 미국에도 베네수엘라도 진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엔에서 베네수엘라 이제 대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좀 이제 전형적인 전쟁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다. 뭐 나르코 테러리스트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약도 안보도 자유도 이유가 아니다. 석유, 광산 그리고 땅 때문이다. 이것이 미국의 진짜 목적이다. 석유를 위한 피해 싸움이다. 미국의 석유 회사들, 이 코노코 필립스 그리고 엑슨모빌을 위해서 트럼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부정선거의 메카다, 원흉이다. 전 세계 부정선거를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댓글을 밑에 이제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손보고 세계 부정선거를 밝힌다. 자, 그리고 뭐 CIA랑 연계되어 있다. 물론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부분적인 진실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은 거짓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부정선거를 컨트롤하는 그런 메카가 아닙니다. 이 미국이 이제 스마트 메릭을 만들어서 부시 때입니다. CIA가 접근을 했죠. 차베스는 원래 CIA 에셋입니다. 이 차베스를 이용해서 이제 권좌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일종의 이제 좌파 세력들을 끌고 모읍니다. 그리고 이 자원 국유화, 뭐 이제 석유 국유화죠. 이런 것을 추진하는 거, 이거 미국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당시에 이제 셰일가스 초기 테크놀로지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유가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셰일가스를 생산하는데 이제 채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 40불은 넘겨야 되죠.
자, 그때 당시 세계 유가가 한 18불, 20불 이랬습니다.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차베스를 안치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가한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싸우면서 어쨌든 기름값은 오르죠. 오르기 시작하면서 8년에는 뭐 거의 100불대 도달했을 때 기름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셰일가스 이쪽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 투자가 정당화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 미국은 틈만 나면은 베네수엘라가 이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2000년대부터 이제 차베스가 저질렀다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스마트 매력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차베스 이제 중간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감옥에도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미국 장비를 이용합니다. 미국이 만든 선거기계, 자 이제 도미니언에 이런 애들이 만든 선거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것 똑같은 기계를 그대로 베네수엘라에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이제 전 이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OAS 이 배후에는 미국 국무부 그리고 NED 같은 조직이 있죠. 네오콘 조직도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파 단체들 이제 카터 재단 이쪽입니다. 이쪽 진영 그리고 그 외 선거 감시 기구들이 있습니다. MIT에도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공식적인 감시 기구들, OAS는 아메리카 전체입니다만 이쪽에 다 초빙합니다. 매년 선거할 때마다 몇백 명씩 초청해서 그 다음에 모든 선거 장비 이것을 공개하고 심지어 일부는 실제 이제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010년경부터 미국에 투명하게 왔습니다. 왜? 부정선거 책을 안 잡히기 위해서. 그리고 카터 재단이나 OAS는 이제 선거를 치르면 보고서를 냅니다. 이번에도 냈습니다. 매번 내고 선거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 유권자 이제 투표 행위를 방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투표 기계 여기서 이제 실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표지와 이게 다른가 이런 것도 다 감사까지 다 합니다. 포스트 일렉션 오디팅, POS까지 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게 바로 베네수엘라 선거 감시 기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인들이 거의 뭐 계속 와서 상주하고 감시하고 이런 상황이죠. 미국이 선거 시스템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 베네수엘라가 세계 부정선거를 총지휘하고 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제 상황은 압니다. 마이클 린델 이런 분들 제 우군입니다. 자, 갑자기 이 주장이 나오는데 이건 트럼프가 이제 베네수엘라를 위협하면서 베네수엘라가 세계 부정선거의 메카고 원흉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두 번째는 이들이 이제 처한 어떤 소송 이것과 관련돼서 즉 이제 이들은 스페시픽하게 도미니언 장비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스마트 매력이 있습니다. 뿌리가 같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조작을 했다. 이것 때문에 소송을 당하고 이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주제를 이제 다시 끌어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진짜 이제 부정선거를 직접적으로 추적하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각 주에 이제 선거 관련된 사람들, 자, 이제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증거물을 찾고 소송전을 하고 주정부를 상대로 고소하고, 자, 이제 모든 선거는 주정부의 관할입니다. 연방정부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추적하는 실제 실무진이 있습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뭐 이야기 이런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공개될 건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아서 뭐 저도 좀 답답한 상황인데 그제부터 조금씩 이제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조지아주 그리고 아리조나주 자 6개 주에서 큰 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이쪽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 6개 주 중에 4개 주는 이미 자료가 다 사라졌습니다. 위스콘신이나 이런 데 원래 이 선거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이것을 그대로 키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다 폐기했습니다. 미시건주, 위스콘신 다 폐기했는데 두 군데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아와 아리조나.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자료만 공개하면은 2000년에 있었던 부정선거 이것은 단번에 입증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상들 기억나실 겁니다. 뭐 가짜 투표지 전부 다 뭐 바이든 찍은 거 그 뭉텅이로 어디 차에서 실어 내려서 들고 와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스캐너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바이든 찍은 투표지 이것을 다시 한번 재차 이제 스캐닝하고 바로 이런 종류의 증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스캐닝된 이 이미지 파일에 그대로 남아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지고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공개되고 그리고 자 이제 2020년 사건 이것은 다시 재조명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들이 어떠한 영수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증거들, 즉 이제 증거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은 배제된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물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황당하게 뭐 베네수엘라에서 서버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것은 일단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당시 이제 게페스 주변에 어떤 대량의 트래픽이 뭐 이탈리아 쪽으로 가서 그다음에 이탈리아 군사 위성을 거쳐서 독일로 흘러가고 뭐 함부르크인지 이제 프랑크푸르트인지 이런 내용들,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 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콘크리트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20년 동안 언급도 되지 않은 카라카스에서 이제 부정선거를 컨트롤하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은 1%도 되지 않고 또 서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증거는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 2000년에 차베스 이제 부정선거, 그건 사실입니다만 그건 이미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25년 미시건입니다. 미시건에 이제 이 디트로이트가 있는 웨인 카운티입니다. 여기가 또 뭐 원상이죠, 원상. 여기는 이제 소수 인종들, 제가 뭐 말할 수 없는 그 인종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쪽 지역인데 여기는 뭐 이런 것이 일상입니다. 이 보면은 2025년에도 정체불명의 이제 차량이 오고, 그리고 박스에 여기 뭐 참관인 감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 박스에서 투표 용지로 추행되는 것을 실어내려서 개표소에 이렇게 들고 오는 거죠. 자, 이 미국의 부정선거, 이것은 미국인들이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것 때문에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엉뚱하게 뭐 베네수엘라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 꺼내봐야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책이 잡히게 된다는 거죠. 지난번 A웹 사태도 그렇습니다. 제가 A웹 관련돼서 이것은 전부 친미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거다 방송 중에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A웹이 이 중국이 컨트롤하고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키르기즈스탄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쪽은 친중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5회 5연 내각제입니다. 그때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 이쪽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이때 이용된 겁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는 친이란 계파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도를 했죠. 콩고는 공산 사회주의 세력을 밀어내기 위해서 프랑스와 벨기에가 이 도미니언 장비 이름만 택가리 한 겁니다. 이걸 공급해가지고 거기서 저지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부정선거는 미국인들이 저지르는 겁니다. 한국에서 부정선거는 한국인들이 저지르고, 그리고 아프리카나 유럽, 아시아 다른 나라, 여기서도 부정선거는 주로 이제 그 나라 자국민들이 어떤 이제 정권을 탈취하려는 세력이 저지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미국과 서구 세력이,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그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여기에 상하이방이 물론 이제 일정 정도 조인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NED나 이런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늘 배후에 있고, 여기에 스마트 메리기니, 도미니언 장비니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주체가 아니죠. 주체를 따지면 그것은 미국의 NED 그리고 CIA 그리고 EU 본부 이런 데 이제 먼저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번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 여기에 베네수엘라가 세계 부정선거의 메카닉, 그런 이야기 좀 제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 뭐 1%, 2% 있다고 칩시다.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CIA, SSC 한마디 했다. 그것 가지고 증거로 이제 세상은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 진짜로 부정선거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자료를 추적하고, 자, 서류 다 뒤지고 조지아주 그리고 아리조나주에서 수십 명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변호사들이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 베네수엘라 이런 이야기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성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